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좌파 정권과 역사에서 위정자들의 내로남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즉 나와 남의 도덕적 기준 잣대를 다르게 들이대는 말로써 전형적인 탕가놀이들의 행동을 말하는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와 뜻이 통하는 단어죠. 뜻을 풀이하면 나, 밭전, 끓인, 물수, 내 논에만 물을 대면 된다. 하지만 너희들은 안 된다 의미죠. 우리 역사에서 조선만큼 유학을 강조하고 유학이란 핑계로 상업을 죄악시한 시대는 없었죠. 조선의 사대부들은 산업공상이란 프레임을 만들고 글을 하는 자신들이 최고이고 그 다음 농업, 공업, 상업 순으로 직업의 귀천을 나누었죠. 유교의 종주국 중국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위정자 자신들이 신분을 고착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이를 실현하죠. 상업이 발전하여 하층민이 돈을 벌어 부유해진다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대부들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신분이 낮은 자가 땅을 많이 가져봐야 엄청난 세금을 내다보면 남는 것이 없을 것이고 양반들은 세금에 대한 특혜를 기반으로 신분제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으니 대대손손 신분의 특혜를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을 거란 계산으로 양반들은 안분지족이란 사자성어를 입에 달고 살죠.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알고 넘치는 욕심을 내지 않으며 자신이 처한 처지를 파악하여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뜻으로 적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란 뜻이었죠. 백성들 보고 가난해도 만족하고 살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죠. 백성들에게 안분지족이라 말했던 사대부들을 살펴보면 풍류나마 윤선도가 떠오르죠. 많은 사람들이 화가로 그를 기억하며 청빈한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는 정치가요, 시인, 문인, 작가 등 여러 직업을 가진 재주 많은 양반 중의 양반이었죠. 그가 후에 풍류를 즐기며 제주와 전남 보길도에서 청빈에 대한 여러 글을 남기죠. 반찬은 사치이고 밥이면 만족한다며 글을 남긴 그는 전라도 3대 갑부였죠. 해남군의 경작지 반을 소유하고 600명의 노비를 보유한 집안이었죠. 안분지족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던 태계 유양을 보면 그의 재산을 정리해 자식들에게 나눠줬던 분재기에 재산 기록이 보존되어 있죠. 지금의 평으로 환산하면 약 36만 평이 넘는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엄청난 금수저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대부들이 하루하루 양식을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안분지족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죠. 또 사대부들이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 증식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었죠. 노비를 양인과 결혼시켜 양인까지 노비화시키며 노비를 늘리고 땅을 늘렸죠. 사대부의 우두머리 조선 왕들 또한 내로남불을 즐겼죠. 영조는 금주령을 자주 내렸죠. 이때 한경도 병마절도사가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목을 칠하며 난리를 쳤고 차명은 과한처사라며 말리던 친아들마저 관직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날 영조는 술을 즐기죠. 또한 측근들이 마신 술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죠. 법의 기준이 나와 내가 친한 사람은 괜찮고 남은 안 되는 것, 이걸 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가장 큰 내로남불은 토지제도입니다. 조선의 건국명분이 고려의 건문세족들이 차지한 대토지를 빼앗아 백성들에게 준다는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을 내세웠죠. 조선이 건국되고 1차 왕자의 난 그리고 세조의 반란인 개유정난 이후 엄청난 공신들이 생겨나자 공신들에게 공신전이란 땅을 나눠주죠. 경기도에만 토지의 20% 이상이 공신전일 만큼 공신들과 그 외의 세도가들의 땅이 고려시대 건문세족 버금가게 늘어나죠. 자신들이 타도한 대장처럼 자신도 변한 것이죠. 그것도 건문세족을 악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는 신진사대부들이 말이죠. 역사가 반복되듯 위정자들은 한치의 벗어남 없이 이 일을 반복하죠. 그것도 자신의 정적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세력은 하나같이 더 심한 부패의 가면을 쓰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처럼 말이죠.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던 좌파들은 현재 장사치, 즉 기업인들을 적폐로 삼아 타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고 만나기만 해도 묵시적 청탁이란 법전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정적을 숙청했음에도 자신들은 버젓이 더욱 노골적으로 기업인들을 만나며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죠. 국민들에겐 자사고와 특목고가 적폐라며 폐쇄를 당연시하지만 자신들의 자식은 특목고에 보내며 국민들이 자신의 내로남불을 비난하자 자신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둥, 자식이 특목고를 원해 어쩔 수 없었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내로남불을 실천 중이지만 그걸 뭐라 하면 바로 적폐로 몰아버리는
인민재판을 실현 중이죠. 여긴 북한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인데 말이죠. 그들은 부동산도 적폐시했죠. 칼 막스가 자본론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토지라 주장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국민들에게 집을 사면 폭락할 거라 선전하며 집을 사면 폐가 망신할 거라 말했지만 정작 그들은 중요지의 집을 권력을 이용해 사며 국민을 개돼지처럼 속였죠. 혹자는 반대파 정치인도 집을 사지 않았냐고 말하지만 반대파들은 국민에게 집을 사라고 했던 세력들이었죠. 국민에게 사라고 하면서 자신도 샀고 좌파들은 국민들은 사지 말라고 하며 자신들은 그걸 한 것이죠. 내로남불을 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의 부대에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 압력을 행사하고도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을 역으로 처벌하려 하며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고 말하자 가짜 뉴스라며 모두 처벌하려 하고 있죠. 지금은 21세기인데 마치 조선시대 같은 느낌을 받는 건 왜인지. 조선시대 최장기 집권을 했던 안동김씨도 영원하지 않았고 지구상 최대 독재국가 북한도 끝이 보이고 있으며 시황제라 불리는 시진핑도 내부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올라갈 때 내리막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선을 넘으면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죠. 자신의 잘못은 괜찮고 정적과 국민의 잘못에만 선을 넘는 숙청을 감행한 그들. 이제 사람들이 정적을 타도한 것이 국민을 이용해 그들의 사적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게 그 짐을 씌운 걸 알아 분노할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조선은 내로남불의 축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 백성들이 자신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먹고만 살면 된다 생각했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에 대한 결속력을 약화시키죠.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선 우린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들이 한 말은 자신이 지키는 정치인을 만들어내야 하죠. 내로남불을 보고도 지지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그 대가가 결국 국민들에게 온다는 것을 우린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